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죠. 검수완박.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런 뜻이어서 국회와 검찰의 갈등 국면을 자극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굳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했을까 싶은데요. 4월 내내 보도량이 폭발했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언론 보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넷플릭스가 실적 부진에 이어 주가까지 폭락하고 있다는데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네 글자를 줄여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일컫는데요.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런 의미의 줄임 표현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검수완박 보도들 살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미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정권 2학기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법제화하겠다고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21일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었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 6개를 묶어서 6대 중요범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송치 사건과 관련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한다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있었고 이번에 네.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개정안은 네. 그 말씀하신 6대 범죄조차도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대선 직후에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약 2달 안에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수사권 완전 박탈 시 경찰의 부실 수사나 문개기,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대 중요 범죄가 과거 권한 남용이 집중된 특수수사 분야라는 점과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이 때문에 이런 6대 범죄를 남겨놓았던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수사권마저 재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명분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특히 6대 범죄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연 경찰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다 보니 정치권을 넘어서서 네. 검찰과 경찰, 또 새 정부 대 현 정부, 네. 또 사회적 논란까지 아주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언론 보도도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분석 서비스 비카인지를 통해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했던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보도량을 살펴보니까 4,355건이나 됩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가 상황이나 발언 등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정쟁 상황을 하나하나 쪼개서 보도하면서 뭔가 대단한 사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긴박함을 전하는 그런 보도들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나오게 된 애초 여러 사건과 문제점, 그리고 비대한 검찰 권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 또 현재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본질적 문제점을 짚는 보도는 부족했고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고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술수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따른 보도들은 많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불과 열흘도 안 되는 한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에 4,300건이 넘는 보도가 그야말로 네. 쏟아졌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자, 이 사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4월 6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옮기면서 이것이 검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법사위에서 있을 안건 조정위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다수를 점하기 위한 네. 것이었다라는 의미에서 검찰 전쟁의 서막이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후부터 보도량이 늘어나고요. 8일 검찰의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보도량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8일부터 11일까지 검수완박 언급 보도는 712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의총 당일인 12일에 513건의 보도가 또 쏟아졌고요. 네. 이 당시의 특징은 당선인 입장 없다와 검찰이 반발한다라는 내용이 속보라는 꼬리표를 달고 머리표를 달고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8일부터 11일 사이에 검수완박과 속보가 함께 들어간 보도가 얼마나 있나 보니까 31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서울경제 4월 8일자 속보, 검지휘부, 검수완박 반대, 검찰총장 중심으로 대처할 것, 매일경제 4월 11일 속보, 지검장들 검찰 수사기능 폐지, 국민의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의총 당일에만 그 하루에만 해도 속보가 29건이나 됩니다. 물론 속히 알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속보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의 내용들은 속보로 처리하기보다는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게 판단할 수 있게 잘 분석해서 그야말로 공론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가가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이것을 정말 속보로 계속 이렇게 내놨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입니다. 네. 양쪽에서 다 이게 국민을 위하는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사법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 네, 익숙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속보 싸움으로 다루기보다는 좀 적절한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보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신데 네. 보도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볼게요. 네. 일단 이번 검찰 수사권 폐지의 당사자죠. 이 네. 검찰에 대한 보도는 일단 많았겠네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 입장에 대한 보도는 그야말로 충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4월 6일부터 20일까지 검수완박이란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총 5,092건입니다. 네. 이 중에서 고검장 회의라는 그 내용을 담은 보도가 446건이나 됩니다. 또 지검장 반대라는 키워드를 그 검수완박과 같이 가지고 있는 보도도 244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들이 올린 검수완박 비판 글들을 인용한 보도도 238건이나 되었습니다. 4월 12일 당일에는 전체 513건 중에서 56건이 대단히 유감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대검 입장을 함께 언급해서 보도했습니다. 자,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이 검수완박 관련한 그 신문 보도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특히 이 일면의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민원연에서 그 신문 방송 모니터를 했던 건데요. 이 신문 보도의 일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강행, 폭주, 독주, 쐐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비카인즈 검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민주당 의총 당일인 12일부터 20일까지 검수완박 관련 보도 4,360건 중에서 강행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가 1,259건, 폭주가 포함된 기사는 218건, 독주가 포함된 기사는 146건, 그리고 쐐기가 포함된 기사는 3건이었습니다. 네. 좀 세네요, 제목들이. 네. 예, 예. 네. 그런데 이 사안이 그 민주당 그 추진하려는 쪽, 그다음에 막으려는 쪽 네. 이렇게 찬반 양론으로 아주 급격하게 나뉜 사안이다 보니까 네. 언론 보도도 찬반 양론이었나? 과연 그랬나? 이런 궁금증이 좀 드네요. 네.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계 반대 목소리를 많이 전하는 그런 보도들이었습니다. 일단은 반대가 더 많았군요. 네,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연합뉴스 4월 11일자 학계 변호사도 반검수완박, 형사사법 정치적 셈법 대상 아냐에서는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 그리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반대한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또 조선일보 4월 10일자 장애인 돕는 변호사 검수완박 두고 서민 피해자는 어쩌라고라는 보도에서는요. 장애인권법 센터의 김예원 변호사의 반대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처럼 누구누구도 반대한다. 누구누구도 이 법의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이런 식의 보도 내용 중에서 최악의 사례가 있는데요. 조선일보 4월 16일자 계곡살인 단순 변사 종결 조국과 대화 논란 그 검사가 했다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요. 안미영 검사에 대해서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진행했던 검사와의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주목을 받았고 지난 2018년 언론을 통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루되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안미영 검사가 친여 성형 검사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안미영 검사도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죠. 네. 실제로 안 검사는 자신의 SNS에 저는 계곡 살인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내사 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라면서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고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본다라고 썼습니다. 그 이은혜 조연수의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는 바람에 이 사건과 검수완박이 함께 언급된 보도들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88건이나 됩니다. 네. 간단히 안미영 검사의 반대 의견을 다루는 보도도 있었지만요. 이번 사건을 재수사해 진실을 밝히는데 검찰의 공이 큰 만큼 검수완박 반대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런 식의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찬반 양론 중심에서 다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반대하는 쪽이 많았다고는 하셨는데요. 네. 이런 사실관계를 좀 다투는 발언들도 여기저기서 막 등장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팩트 체크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맞는가에 대한 어떤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팩트 체크는 충분했나요? 팩트체크 보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팩트체크 보도들이 대부분 검찰의 주장이 팩트인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보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라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세계적 추세가 분리라고 하니까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에 대한 팩트체크가 제법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팩트체크를 하려면 민주당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그 팩트체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현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팩트체크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위주의 팩트체크였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독점의 폐해, 그리고 수사권의 조직체계 개편 및 분리가 과연 위헌인 것인가, 그리고 검수완박 이후에 정말로 범죄자만 만세를 부르게 될까 등등 상식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체크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좋았다, 이런 추천할 만한 기사가 있었을까요? 그 간단한 팩트체크 보도인데요. MBC의 4월 12일 보도 알고 보니 외국 검찰은 수사권 있다 대 없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는 좀 합리적으로 보였는데요. 보도에서는 먼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민주당 주장이 꼭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2017년 기준 OECD 35개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 사건은 연방검사가 FBI 같은 기관과 협업해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또 독일도 대형 기업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에 중점 검찰청을 지정해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한다면서 경찰과 검찰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두 곳밖에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받는 건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팩트체크했습니다. 네. 외국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과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실질적인 권한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6천 명이 넘는 수사관이 검찰청마다 배치되어서 사실상 경찰관처럼 검사들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도 하는 권한은 대부분의 외국 검찰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일본이 조금 예외인데 대개 검찰청 특수부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서는 지금 우리 검찰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면서 지금의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경찰과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균형 있고 임팩트 있는 팩트체크였다라고 평가됩니다. 네. 저희도 지난주에 이 검수완박 글로벌 스탠다드인가에 대한 민주당과 검찰의 목소리를 팩트체크해보기도 했는데요. 네. 자, 한쪽은 국민이 힘을 실어준 국회의 다수당이 추진하는데 뭐가 문제냐. 또 다른 한쪽은 검수완박이야말로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악법이다. 이런 주장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보도 뽑아주시면서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균형감을 잡으셨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YTN 라디오의 신규 프로그램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었습니다. 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4월 4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신설한 아침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먼저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유쾌하면서도 편안한 진행을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좀 더 집요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인 출연자들은 답을 회피하거나 답을 하지 않은 채 화제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진행자가 재차 질문을 던져 답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10일 화요일에 방송된 초선열정 코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김현숙 정책특보에 대해 저성과자 해고, 쉬운 해고로의 노동법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예리하게 다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다른 내정인에 대해서는 파도 미담이 나와서 내정자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야 할 기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먼저 들었던 의문은 예리하게 다 찾아보지 않아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정치인의 답변에 대해 진행자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진행자는 어떤 사실을 허 의원이 추가로 확인 중인지 또는 지금 알려진 사실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추가 질문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인터뷰에서도 질문이 부족했습니다.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때에도 찬성 입장인 사람이 나오면 반대 입장에 서서 집요하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출연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 초점을 둔 것 같았습니다. 출연자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문을 통해 답을 끄집어내는 역할도 강화됐으면 합니다. 네. 진행자의 집요한 질문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셨고요. 또 다른 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기준 없는 출연자 추가 섭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1일 월요일에 방송된 사건 구반장 코너에 바로 직전 코너에 출연했던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 위원장 출연으로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나서 그 이후 코너에도 출연을 부탁드렸다는 게 진행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우선 앞선 코너인 이슈 인터뷰는 정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주요 주제였고 사건 구반장은 검수완박이라고도 하는 검찰개혁이 주제였습니다. 두 개의 코너의 주제가 달랐고 정 위원장의 의견도 다음 코너에까지 이어서 할 만큼 새로운 분석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이야기를 좀 더 청취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유튜브 접속자 수에 따라 쉽게 변경되는 섭외 방식은 프로그램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에 연연해 했던 제작진의 아쉬움에 대해서 지적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더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언급했지만 YTN 라디오를 유튜브로 청취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화면도 좀 살펴봤는데 자막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4일 목요일 여론 뚱탑 코너에서 서울시장에 출마가 거론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의 지지율을 소개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뒤바뀐 자막이 사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로 따지면 약 10초 정도 노출됐다가 20초 뒤에 수정된 자막이 나왔습니다. 뒤바뀐 지지율을 낸 것도 큰 문제이지만 유튜브는 화면을 캡처하기도 쉽다는 점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네, 정말 맞는 지적이시네요.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신설 프로그램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지쳐 보이시네요. 네. 지금 제가 자주 언급하는 회사 주가가 폭락을 좀 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네. 네, OTT계의 1인자죠. 넷플릭스. 이 주가 폭락 소식이, 사실 목요일이죠. 지난 21일. 국내 시각으로 아주 큰 뉴스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 1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대거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장중 거의 39%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와. 39%가 어디냐면 지금 2017년 이맘때쯤에 넷플릭스 시총이랑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60조가 넘게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5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한번 떨어졌던 적은 2004년 10월 이후로는 거의 한 18년 만이고요. 그러니까 올 최고치의 기준으로 보면 주식이 한 37%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테슬라와 함께 그 미국 주식 중에 대표 주식 아닙니까? 넷플릭스? 네. 일단 사면 무조건 오르는 주식으로 알고도 계셨을 텐데 하루 사이에 시총이 66조 원 날아갔다. 일단 실적 저조가 원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제 유료 회원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구독자가 줄었어요. 네. 20만 명 정도 줄어서 2억 2,16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사실 가입자 마이너스 돌아선 거는 2011년 이후로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2분기에도 200만 이상 줄을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가 느는 거는 이제 2분기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네. 많이 바뀌었고요. 네. 사실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네. 목요일 날은 거의 모든 미디어 업계의 주식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5% 이상씩 빠진 날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이사님이 한숨을 푹 쉬신 거군요. 거기 투자 좀 하셨나 봐요. 예, 제가 관심 있는 회사들은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신데 지금 방송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넷플릭스는 사실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유료 회원이 늘어나는 그런 상승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다. 다른 미디어 업종들도 5% 가까이 다들 하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다들 충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방역 해제, 그러니까 집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 특수가 끝났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뭐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5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네. 야외 활동이 이제 대체로 특수가 사라진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다 등교한다고 하고. 네. 네. 이제 집에 재택근무는 모르겠네요. 네. 유럽이랑 북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에 넘어서서 이제 코로나 없이 생활하는 거가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한 게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영향이 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자체에서 사업을 중지하면서 러시아도 대표적으로 미디어를 많이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과 또 우크라이나도 이제 적지 않은 인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디어 비즈니스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네. 유료 고객을 감소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미, 남미에서 가입자가 많이 빠졌고 여전히 아시아에서는 구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넷플릭스 뭐 이대로 있지는 않겠죠?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네, 뭐 더더욱 컨텐츠는 그 발표 후에도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광고 없는 요금제에서 광고를 넣고 요금제를 좀 낮추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실 넷플릭스가 광고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 광고 안 보고 시간을 콘텐츠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네. 광고 보는 시간이 보통 TV는 미국 같은 경우는 40분에서 방송 시청이 40분이면 광고가 한 20분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냥 60분을 콘텐츠를 보는데 소비할 수 있다. 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포커스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이미 뭐 디즈니라든지 뭐 네. 미국의 훌루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가진 파라마운트라는 경쟁자들은 이 광고를 도입해서 그 사용료를 낮춰서 많은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경쟁적으로 얘기를 해왔었어요. 네. 이런 부분을 흐름을 또 어쩔 수 없이 넷플릭스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광고를 다시 끌어들여서 요금제를 일단 낮춰보겠다. 이런 저렴이 요금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 넷플릭스 요금제가 부담스러운 국가들은 광고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광고 서비스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북미나 유럽 국가들, 일부 국가들 제외하고는 광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요금을 낮추더라도 광고를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연구 책임자의 내 신들러 얘기를 들어보면 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미국, 영국 외에는 실질적인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구세주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가 큰 그림이었던 8억 명의 그 가입자를 목표로 했던 거에서 궤도에서 많이 빠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포커스가 하나 더 있는데 넷플릭스 아이디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들이 네. 많이 이제 그랬죠. 정착됐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쉐어링을 예전에는 이제 구두적으로 그러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거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넷플릭스가 앞으로 가입자를 더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난 아예 넷플릭스 안 보고 다른 걸 보겠다. 왜냐면 다른 플랫폼들은 여전히 쉐어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구독자 입장에서는 점점 팍팍해지는군요. 네. 네. 자, 앞서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OTT 업체들의 주가도 흔들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내 OTT는 어떤가요? 18일이죠. 국민감독원에서 네. 전자 공시 시스템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네. 서비스 코리아의 매출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들도 이렇게 비교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넷플릭스 매출이 6,300억 원 한국에서 그리고 영업이익이 17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52% 그리고 수익적인 거는 92% 성장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네. 그 토종 OTT들은 다 적자예요. 적자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적자입니다. 특히 웨이브와 티빙 그 주요 우리나라 이제 1, 2위를 다투는 OT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폭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콘텐츠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해 28%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300억을 기록했고요. 네. 넷플릭스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영업 손실이 같은 기간 229% 증가한 558억이고요. 티빙 같은 경우는 가입자나 사용자들은 훨씬 많다고 이제 웨이브를 거의 추격 혹은 넘어선 숫자긴 하지만 매출은 좀 작은 편인데 네. 1,315억을 기록했고요. 최근에 50% 성장했습니다. 막대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네. 영업 손실이 61억에서 762억으로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토종 OTT로는 제일 오래된 왓챠 같은 경우도 네. 매출이 86% 증가한 708억 원을 기록은 했는데 네. 영업 손실도 248억 원으로 60%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컨텐츠에 투자하다 보니까 국내 토종 OTT 3사 실적은 적자도 아주 큰 폭의 적자, 비관적인 소식 전해주셨는데, 요 내용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네네. 이제 2주의 화제 영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2주의 화제 영상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극장가에서 2개 영화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다 마블 시리즈인데요. 대혼돈의 네. 멀티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둥의 신 토르 7월에 개봉하는 토르 러브 앤 썬더의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2개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극장가가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2 영화는 스파이더맨의 힘이 뒤이어서 많은 관객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월에 개봉하는 토르 러브 앤 썬더는 되게 늦게 트레일러가 공개된 콘텐츠인데요. 네. 보통은 3개월 전에 공개를 하는데 거의 한 10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뒤늦게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제대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벌써 163만 뷰를 기록했어요. 공개한 지 며칠 만에요? 이틀 만에 163만 뷰를 기록했고요. 와, 부럽네. 네, 그리고 이제 반응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기대했던 대작이다. 러브 앤 썬더거든요, 제목이. 원래 토르의 여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네. 나탈리 포트만이 이번에 여자 토르로 등장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마지막 장면에 그 장면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벤져스 1기라고 하는 그 멤버들 중에 이제 토르가 있는데 네. 이게 토르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고편 마지막에 그 근육질에 가면 쓴 여전사가 나탈리 포트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나탈리 포트만은 왜소하고 그렇지 않았나요? 최근에 굉장히 벌크업을 해서 운동을 되게 많이 그래요? 했다고 해요. 진짜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예. 그렇군요. 네, 기존의 토르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러브 앤 썬더 기대해 보겠는데요. 일단 짧은 분량이지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내용도 내용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음악으로 화제가 많이 됐어요. 저도요. 저도 그거 보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음악이거든요. 네, 저도 이 노래를 여기서 썼다는 게 지금 토르 시리즈를 재규작하고 있는 와이티키 감독이 네.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는 게 건스 앤 로지스의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이라는 노래를 네. 정말로 그냥 어떤 서사적으로 약간 트레일러가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토르의 시작과 끝을 트레일러에 담은 듯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음악과 잘 어울려서 네. 사람들이 이게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댓글에도 보니까 이 건즈 앤 로지즈의 스윗 차일드 오 마인이 흐르자 기타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곡이. 네네네. 아, 기타 리프 듣는 순간 나는 이미 뿅 갔다, 뭐 이런 댓글도 참 많이 달려 있더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컨텐츠가 약간 서사적으로 트레일러가 되게 독특하게 뭐 컨텐츠를 막 어떤 내용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어떤 캐릭터들이 하나씩 나오고 그리고 네. 토르가 어떤 감정이 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게 네. 보는 내내 이 영화는 나오면 뭐 한번 다시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컨텐츠고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트레일러에 나오진 않았지만 악역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네. 또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 연기파 배우는 크리스찬 베일이 맡았다고 합니다. 아, 네. 네. 특별히 뭐 성소수자 히어로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좀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마블 시리즈 워낙 그 고정 팬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네, 이제 7월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공개된, 트레일러 영상도 이렇게 조회수가 폭발한 게 아니었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건즈 앤 로지즈의 스윗 차일드 오 마인은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김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